전국 16개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15대 1 압승 이런 얘기가 오갔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몇 대 몇으로 압축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면밀하게 여러분과 판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왼쪽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바른 쪽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광주, 통합, 전북, 강원, 제주 이렇게 16곳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도표를 그대로 고정해 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처음에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앞서 있었죠. 네, 거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것 아니냐 이랬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공천 잡음도 불거지고 또 분위기가 한쪽으로 휩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란 청산 프레임이 또 강력하게 작동되기도 하면서 정원호 후보가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달 정원호 후보가 사뭇 5차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호 후보가 앞서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입수한 어제까지 여론조사한 그 결과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가 비공개 전제로 상당히 공을 들여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도 또 상당히 공을 들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관련 법규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만, 아무튼 한마디로 결론을 내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쪽이 됐든 내일 본투표 그 투표장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나오시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결정된다. 이거는요, 초박빙이라고 말하기가 오히려 모자랄 만큼 초박빙 이런 근사치로 접근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양쪽 캠프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어떤 진영을 응원하시든 간에 그분이 그 딱 한 분이 투표장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지지하고 있는 후보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 이 점 하나는 제가 확실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한 표가 수만 표, 수십만 표 차이가 날 텐데 내 한 표 정도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유권자의 딱 그 한 표가 지금 서울시장의 당선자 얼굴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까지의 여론조사, 공개되어 있는 여론조사는 사뭇 혼전 양상이었죠. 크게 벌어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 39%로 양쪽이 아주 그냥 소수점 이하까지 동률을 기록한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다음 왼쪽 위에서 두 번째 인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은 민주당의 박찬대, 국민의힘의 유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박찬대 후보가 다소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국민의힘은 양향자, 개혁신당은 조응천, 이 세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뭐 혹자는 1강 2중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여야 공이 추미애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민주당이 전재수, 국민의힘의 박형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에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추종을 불허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일부 분석이 나올 정도로 앞서 있었는데 최근 지표는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재수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접전으로 분류해야 돼,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장 후보를 놓고 얼마나 많은 이 공천 파동이 있었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여론조사 결과 1등과 2등을 달리던 후보들이 그냥 컷오프가 되면서 컷오프된 후보들이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아주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김부겸 후보가 어떤 양자 대결을 붙이더라도 유의미한 격차로 앞서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이른바 공천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추경호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무소속 여부를 저울질하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 달성 국회의원 후보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서 김부겸, 추경호 아주 근접해 있다. 또 추경호 후보가 사뭇 유의미한 격차로 앞서 있다라는 여론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경호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를 연달아 2번 반복함에 따라서 크게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김부겸, 추경호 두 후보 양쪽 양당에서 모두 다 초박빙, 초접전,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도 단일화 문제가 걸려 있었죠. 민주당하고 진보당 쪽에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끝까지 이제 혼선을 밀어 넣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두겸 후보가 3파전에서 승기를 노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가 됨에 따라서 현재 양당 지도부 판단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김상욱 후보 쪽이 우세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다음 경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오중기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철우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강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강세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이철우 후보의 강세가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오늘 이제 뭐 선거운동 시간이 12시간 남짓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이 없는 한 이철우 후보의 강세가 내일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왼쪽에 맨 아랫줄 경남,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국힘의 박완수 후보. 여기도 역시 5차 범위 이내에서 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PK 지역까지 공을 들이는 지원 유세를 함에 따라서
막판 변수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역시 접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제 얼굴 저것을 왼쪽으로 옮겨 주시든지 지워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도표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을 보겠습니다. 대전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 국민의힘의 이장후 후보. 여기도 지금까지 대체적인 그 여론조사의 흐름은 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예전에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때 대전은요? 라고 물었고 그 몸을 좀 수술한 다음에 바로 대전으로 달려가서 그때까지 열세였던 판세를 뒤집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는지요? 지금 이 시각까지 대체적인 분석은 허태정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조상호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최민호 후보, 이 지역 역시 민주당 후보의 우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충북 민주당의 신용한 후보, 국민의힘의 김영환 후보. 김영환 후보가 처음에 컷오프 됐었죠. 그랬다가 컷오프에 반발해가지고 재도전을 해서 마침내 최종적인 후보가 된 현 충북지사 김영환 후보. 여기는 지금 초접전이다. 어디가 우세다, 열세다, 그 말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건 역시 막판 결집에 어느 쪽이 성공했느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북 역시 내일 오후 6시에 나오는 출구조사를 봐야 되고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돼. 알 수 있는 곳, 이렇게 분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충남을 보겠습니다. 충남 민주당의 박수현,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태흠 현 충남지사, 둘이 붙어 있는데 여기 역시 초접전입니다.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초접전 상태에서 김태흠 현 충남지사가 약간 앞선 그런 여론조사가 마지막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 네 곳 중에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4곳 중에 국민의힘이 몇 곳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후보도 충청도가 고향이고, 그다음에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고향도 충청도,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도 충청도입니다. 따라서 양당 대표 역시 충청도에서 얼마한 성적을 거두느냐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도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도표의 우측 하단부 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민주당의 민형배,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정현이 바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죠. 국민의힘에. 자, 이정현 후보, 민형배 후보. 아마 대부분의 정치 분석가들은 이거는 이변이 없는 한 민형배 후보의 당선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남 광주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몇 퍼센트 득표율을 달성하느냐, 이 점입니다. 이정현 후보가 몇 퍼센트 득표를 할 수 있겠는가? 15%? 10%? 아니면 한 자릿수? 그 여하에 따라서 이정현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호남에서의 앞으로의 정치적 전략, 이런 것들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에 하나,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사실은 무소속 후보 때문에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부상되어 있는 곳이 전라북도지사 선거입니다. 민주당에는 이원택,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양정무입니다만은 민주당 이 공천 과정에서 제명이 됐고 탈락이 됐던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지금 여기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 있는데 김관영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이내지만 앞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으로서 비록 무소속이고 전직이 민주당 소속이었다고는 하지만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전라북도지사로 당선될 경우에 호남권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광역단체장을 내준다는 전례가 없는 그런 참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느냐의 여부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줄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두 번째 강원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 국민의힘의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지금까지는 우상호 후보가 대체적으로 우세를 보였던 지역인데 김진태 후보가 막판 추격을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곳,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위성권 후보, 국민의힘의 문성유 후보. 여기는 민주당 위성권 후보가 우세다라는 것이 양당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하고 저희가 분석해 드린 내용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분석을 한번 판세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국회의원 선거는 14곳을 다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몇 곳만, 접전이 예상되는 곳만 추렸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주요 격전지. 격전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접전지 또는 초접전, 뭐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부산 북갑. 여기는 아마 서울시장 버금가게 그 결과가 궁금한 지역입니다. 민주당의 하정우, 국민의힘의 박민식, 무소속의 한동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화 얘기가 끊임없이 막판까지 나왔지만 오늘 이 시각 현재 단일화는 이제 완전히 무산됐다라고 말해도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박민식, 한동훈보다 하정우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었습니다. 양자 대결을 해도 앞서 있었습니다. 3자 구도에서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수 진영의 모든 목소리들이 박민식과 한동훈에게 제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제발 단일화를 해야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부울경 광역단체장,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된 동남풍이 충청권과 수도권 강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소연을 했었는데 그 하소연이 무색할이 많지 박민식, 한동훈 끝내 단일화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이제 내일 본투표가 6시간 남짓 그 시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라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양자 대결은 물론이려니와 3자 대결에서도 뭐 유의미할 만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라는 표현을 쓸 만큼 꽤 차이를 보이면서 앞선 맨 선두로 치고 나간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이 지금 저희가 블랙 깜깜이 기간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변하지 않았다면 아마 근소한 차이로 한동훈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내일 본투표가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여기는 5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남, 국민의힘의 유이동, 조국혁신당의 조국, 자유와혁신 황교안, 진보당의 김재현. 왜 여기를 5파전이라고 부르느냐? 이 5명의 후보가 많게는 30%대, 아주 작은 후보도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그런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0% 안팎까지 물론 근접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막판까지 김용남과 조국이 단일화하느냐, 유이동과 황교안이 단일화하느냐,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5파전 상태로 가면 현재 분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당의 조국이 다소라도 앞서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이동과 황교안, 황교안과 유이동 이 둘은 어쩌면 오늘 오후, 오늘 저녁에도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가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사전투표를 하지 마시고 본투표 직전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지지자들에게 말했던 것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니다.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보다는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한 말일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여드리는 저 5사람, 김용남, 유이동, 조국, 황교안, 김재현 이 5사람이 끝까지 갈 경우에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나 만약에 유이동, 황교안 오늘 오후에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둘 사이에 긴급 기자회견이 나올 경우 그때는 유이동 후보 쪽에 더 우세를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내일 본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울산 남갑을 보겠습니다. 전태진 민주당 후보,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 여기는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 강세까지는 아니지만 우세라는 것이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공주부여 청양 여기를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영빈 후보, 국민의힘의 윤용근 후보인데 5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지금 경기 평택을 후보에 있는 자유혁신의 황교안 후보가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을에서 5파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좌파 진영 쪽이 3후보가 있고 보수 진영 쪽이 2후보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그 다음에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있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가 유이동 후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은 단일화에 응하겠다. 양보하는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이동 후보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제안을 방금 했습니다. 아마 이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이제 유이동 후보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비상회의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곳, 접전지로 분류될 수 있는 4곳 중에 경기도 평택을이 갑자기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황교안 후보가 유이동 후보에게 단일화에 대한 전제조건 2가지를 붙여서 단일화 제안을 했다라는 긴급 속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희 김광일의 제작진이 어제부터 총력을 기울여서 광역단체장 16곳,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을 종합 분석해서 저희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과 함께 판세 분석을 해드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도 판세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 의견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정치 전문가 6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 6사람 중에 절반이 서울과 대구가 경합이다, 접전이다 라고 분석했다는 겁니다. 6사람을 다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는데요. 신율 명지대 교수는 8대 7이다.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 8곳, 그 다음에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곳이 7곳,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이 1곳, 8대 7대 1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경합이 어디냐?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민주당 우세 9곳, 그 다음에 경합은 5곳, 서울, 부산, 울산, 전북, 경남, 그리고 국민의힘 우세는 대구, 경북. 이재묵 교수, 당초 민주당 압승을 예상했지만 갈수록 경합 지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전북은 박빙 승부이고 대구에서도 마지막에 추경호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 국민의힘이 경합 지역 중 2-3곳을 이겨서 최종적으로 3곳 내지 4곳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합 지역의 공통점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의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수지만 윤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국민의힘은 싫다라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이 선거전이 진행될수록 당하고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여기 재선거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선전을 할 것이다 보는 이유는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한 데다가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논란까지 민심에 투영되면서 집권당 후보라는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황교안 후보가 유이동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을 하는 속보가 전해지기 이전까지의 분석입니다. 부산 북합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경합 속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표, 전재수가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얻어들였던 그 표를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작용할 3대 변수가 있다. 서울시장 후보 변수 3대 변수. 20, 30대 유권자들이 어디로 결집하느냐. 두 번째, 언더덕 효과. 세 번째, 후보의 자질. 김영준 교수, 아주 유명한 정치 분석가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20, 30대, 언더독, 후보의 자질. 20대에서는 국민의힘, 30대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가 비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언더독 효과란 불리한 후보에게 표심이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세를 굳힌 후보를 향한 지지세에 합류하는 밴드웨건 효과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지금 서울시는 밴드웨건 효과가 무너지고 언더독 효과가 강화되는 추세가 일부 보였는데 그래서 박빙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불리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보는 변수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진정성 여부도 서울 시민들의 판단 요소가 될 것이다. 어떤 후보가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기에 적절한지도 유권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김영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은 미래를 보고 투표합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프리미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각각 통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을 것이다. 그것은 전라북도의 김관영이라든지 또는 부산 북합의 한동훈이라든지 김관영도 무소속, 한동훈도 무소속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만약 내일 표가 몰린다면 그것은 대권주자 그리고 어차피 김관영은 민주당, 한동훈은 국민의힘으로 올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이렇게 7곳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샤이 보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견제론이 부상하면서 서울 판세가 국민의힘 쪽으로 다소 기울고 있다. 총선과 대선 당시에도 부울경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와 달랐던 만큼 이번에도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엄경영 소장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 달성, 울산 남갑, 공주부여 청양, 평택을 이 4곳을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봤습니다. 막판 변수는 이재명 견제론과 보수층 결집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보수층 결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조선일보 유튜브는 내일은 특별 방송을 합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부터 특별 방송을 라이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는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 그리고 2부는 저녁 10시에서 8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